일단은 저는 이제 연기 시작하면서 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요거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강의 계획서도 이제 볼 텐데 보면 이제 하나 나간 것 중에 2차 노동법 스터디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문의가 많아서 설명해드리면 우선은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교수님 기본서를 하니까 뭐 기본서를 읽어보고 거기에서 좀 요약본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면 방향성이 틀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저희 수강생분들이 이제 동차를 노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작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문제. 오늘 배운 것 중에 제가 몇 개를 선택을 해드릴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례형을 낼 거예요. 직접 그날 풀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특강 했을 때 하는 것처럼 풀 거고 15분 딱 드릴 거예요. 15분 딱 드릴 거고 하실 때는 이렇게 문제 소재 판례 태도 그리고 사안 해결입니다. 여러분은 딱 이 세 개만 쓰는 거예요. 스터디 때 무조건 세 개 쓰는 겁니다. 세 개 쓰는 거고 제가 같이 앉아 있을 겁니다. 쓸 때. 그렇기 때문에 책을 볼 수 없어요. 너무 막 이렇게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끼리는 안 볼 겁니다. 제가 볼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쓰실 거고 요렇게 하려고요. 어차피 지금 인원이 괜찮아서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저는 없이 여기 있을 거고 수업하시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쓰는 거 제가 보고 한 분씩 앉아서 옆에서 피드백 첨삭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매주 할 거예요. 매주 수업 시작 전에 매주 할 거예요. 매주. 그래서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연락처 적었잖아요. 제가 다 저장할 겁니다. 안 나오면 안 돼요. 물어볼 겁니다. 물어볼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시험 합격하려고 온 거잖아요. 뭐 잠깐 이 시험에 발당 갔다가 딴 거 해볼까 이렇게 온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오거나 아니면 뭐 고민하다가 뭐 기업 인사 같은 거 지원 같은 거 포기하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그래서 최소한 지금 보면 24번인가? 네, 24회일 겁니다. 24회. 총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24번의 답안을 쓰는 거예요. 시험 여기 50점짜리 두 번 보죠. 그거는 논외로 하고 24번의 이 작은 답안을 써보는 겁니다. 이 사이에 무슨 뭐 최근 판례 태도 이런 건 다 필요 없고요. 쓸 때 그냥 문제가 뭘 묻는지 나는 판단 기준 이걸로 할 거고 그래서 사안 해결 이렇게 쓸 거예요. 이것까지만 쓰는 거예요. 딱 15분 만에 다 쓰셔야 돼요. 15분 만에. 네, 15분 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거는 제가 범위를 정해주면 요거를 암기를 확실하게 하셔야죠. GS 연기가 좋은 게 뭐냐면 판례 문구 하나하나를 다 짚고 할 수 있습니다. 수험가에도 왜 다 24회 하시는지 아세요? 혹시? 이런 시간이 없어요. 이제 하나하나. 예전 같으면 뭐 12회 정도 만약 한다 그러면 판례는 이렇고 그 판례의 판단 기준이 이렇습니다 하고 끝나요. 네, 깊게 못 들어갑니다. 근데 24회는 판례는 이렇고 이 판단 기준은 이러이러한데 판단 기준 하나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제일 잘 볼 수 있는 게 교수님 책들이 제일 잘 볼 수 있어.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들의 이제 각주 이런 것도 제가 다 여러분 볼 건 체크를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보다가 밑줄을 못 쳤다 넘어가세요.
다음 주에 제가 복습 파일하고 그 필기 자료 같은 거 다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수업만 듣습니다. 수업만. 그리고 이 스터디, 그리고 이 스터디는 학원하고 같이 얘기를 했지만 다른 수강생들 분이 들을 수도 있어요. 스터디는. 근데 수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수업 듣는 분들이 아무도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분들은 아마 좀 많이 도태될 거예요. 만약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저를 개인적으로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거고. 죄송합니다. 자, 스터디를 이제 할 텐데 3번 이상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수업 듣는 분들은 3번이나 빠질 일 없을 거예요. 빠지면 안 됩니다. 전날에 술을 먹어도 안 되지. 왜냐면 직장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장 다닌다고 생각하면 돼요. 월요일날 우리 직장 안 빠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3일하고 9일도 수업을 하긴 해요. 개천절하고 한글날. 네. 힘들어요? 힘들면 빼도 돼. 네. 그거 제가 이따가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쉬는 날 수업하는 게 좋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쉬는 날 수업하기 힘드시면 조정하면 됩니다. 수험생들 의견 맞춰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니까. 스터디는 확실히 이제 요렇게 문제는 그날 나올 겁니다. 그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몇 개 되게 중요한 논점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다 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올까 싶지만 32회 정도 시험이라면 나올 만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걸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GS 연기는 철저하게 이해로 가야 됩니다. 이해.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해서 쓰세요. 7개의 판단 기준이다 해도 내가 이해한 것만 쓰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더라. 암기는 언제 한다? 이해가 한번 되고 GS 일기 때 하는 겁니다. 일기 때는 여러분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일기 때부터 암기가 해야 돼요. 2기 때는 이게 언제요? 1월부터 한 3월. 이기 때부터는 현출되는 거예요. 현출. 답안에 막 써줘야 됩니다. 암기가 한 10번 이상 반복이 돼서 막 써지는 거예요. 무조건. 3기는 마무리야. 여러분. 3기 때부터 답안을 쓰는 게 아니에요. 3기는 마무리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2기 때. 그리고 제가 제 수업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OED 1차 하세요. 1차 하시는 분들은 수업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답안 안 써도 됩니다. 제가 나중에 그분들 1차 합격하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 다음에 일요일날 시간에서 나와서 답안지 봐드릴게. 네? 밀린 시험 봐주면 되잖아. 그죠? 이때 괜히 제가 언제부터 나오지 말라고 할 겁니다. 만약 2차. 2기 시작하고 뭐 한 첫 주, 두째 주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개 주는 떼먹어야 돼. 그냥 깔끔하게 버리십시오. 제가 나중에 시험지 첨삭해주면 되잖아. 이게 왜 이런 걸 자꾸 하냐면 본인들이 이제 시험 첨삭을 받아야 되는데 시험을 안 보면 첨삭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러거든요. 제가 해준다고. 제가 해주니까 1차 봐요. 1차. 1차. 그래서 1차 합격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어려운 시험입니다. 1차 50%밖에 안 붙어요. 그냥 대한민국 몇 프로가 가서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학원 다니는 애들이 시험 보는 거예요. 근데 50%가 떨어진다며. 그러면 난이도가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GS 2기를 하면 좋은 건 뭐냐면 흐름을 놓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와서 답안이라도 써라 이런 겁니다. 근데 막판 2주는
오시는 거 아닙니다. 오시면 안 돼요. 1차만 죽어라고 해야 됩니다. 이때. 그래서 그때 못한 시험 문제는 제가 첨삭해 주면 되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드립니다. 제가 다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1차 꼭 하시고. GS 연기의 목표는 요 교수님 책을 5회독 정도 하는 거예요. 5회독. 강의 계획서에 있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오늘 거는 솔직히 제가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 주면 집에 가서 복습만 하십시오. 그거 어차피 다음 주부터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많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엄청 열심히 책을 읽어 오셔야겠죠. 꼭 그 밑에 있는 각주라고 해요. 책 보면 기본서 밑에 보면 각주라고 하는데 보시면 4페이지 한번 보세요. 4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밑에 조그맣게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밑에 맨 밑에 줄 딱 그어지고 조그만한 글씨로, 그죠? 이것도 읽는 겁니다. 에? 이거 안 읽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읽냐? 위에 보면 1번 보면 여기 4페이지에 반가로 1번 쪽, 양가로 3번 보세요. 3번에 한편 사회보장법, 이렇게 반가로 양가로 3번에 두 번째 문단 한편. 그럼 보면 옆에 위에 조그맣게 1 써져 있죠. 그럼 밑에 따라가서 보는 거예요. 각주도 보는 겁니다. 각주도. 즉 책을 어떻게 읽어오시냐. 앞에부터 다 읽되 밑에 각주까지 보는 겁니다. 각주까지. 제발. 각주 버리면 안 됩니다. 각주에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각주에서. 그리고 또 하나. 예습을 해오실 때는 그냥 읽으세요.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아니요. 그냥 읽으세요. 집중해서. 그냥 쭉 읽으세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읽으세요. 그리고 와서 수업 들으세요. 그러면 2회독 되죠. 그리고 와서 집에 가서 수업 들은 거 보고 한 번 더 보세요. 그럼 3회독입니다. 그리고 언제? 스터디 준비할 때 한 번 더 보세요. 그럼 4회독이죠. 그리고 언제? 연기 끝나고 줄친 것만 보세요. 그러면 5회독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교수님 책을 보는 이유는 앞뒤로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고리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강사님들 책도 다 이 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연기 때 꼭 봐야 돼요. 일기 때 제 교재는 이 책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책 축약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보면 금방 그때부터 뭐 한다? 그 책 무조건 암기입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 이해 안 되는 게 없겠죠. 왜? 난 이미 이 책을 5번 봤는데 애매한 부분은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책에는. 그래서 그렇게 스터디는 꽂고 그래서 1시에 정확히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식사를 하시고 딱 오셔서 시작해서 쓰면 됩니다. 제가 다 있을 거고 문제 나눠 드릴 겁니다. 그리고 첨삭은 쓰시는 거 제가 속도 보고 앉아서 바로 해드릴 거예요. 거기 그 시험지 자체로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연습장 같은 거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답안지 받아서 해도 되고 제일 좋은 건 학원에서 답안지 주잖아요. 그럼 거기에 한번 해보세요. 1주차, 2주차, 3주차 내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아셨죠? 문제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렵지 않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름 제가 진 건 아닙니다. 제가 진 건 아닌데 과장님이 지어주셨는데 너무 좋아서 내가 갖고 있었거든요. 독한 스터디예요. 제가 좀 약간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약간 집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도망가요. 그러니까 붙어야 됩니다. 우리. 근데 좀 그런 건 있어요. 난 노동법 60초만 넘기면 됩니다. 나머지 과목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제 수업 들어서 스터디해서 6점 넘었다.
저는 솔직히 이건 냉정한 얘기지만 강사 입장으로서는 책임을 다한 겁니다. 다른 과목에 떨어진 건 어쩔 수 없죠. 네. 근데 노동법을 60점 주고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장담 드릴 거는 절대 배우지 않은 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배운 게 나옵니다. 배운 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연기에서 배울지 1기에서 배울지 2기, 3기에서 모의고사 다룰지는 몰라요. 하지만 연기를 되게 잘 해놓으면 1, 2, 3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정말 잘해서 정말. 그래서 책을 정말 잘. 오늘은 왜 예습을 안 해도 되냐면 쓸데없는 게 많아요. 쓸데없는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읽을 필요 없어요. 쓸데없는 거 읽으면 괜히 시간 낭비되고 하니까 쓸데없는 거 읽지 마시고 그렇게. 그래서 스터디는 이렇게 좀 운영이 될 겁니다. 이렇게 운영이 될 거고 약속을 해주셔야 될 건 야 유진 그거 스터디 하기 전에 우리 모여서 한번 따로 써보자. 이거 하지 마세요. 제가 오지 않는 스터디는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오지 않는 건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는 것만 하십시오. 제가 오는 것만 하세요. 그리고 뭐 다른 스터디 가서 다른 스터디 하지 마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뭐 모르겠어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노동법은 요 스터디 하면 됩니다. 제가 판례 암기하는 것부터 어떻게 이해하는지부터 생각보다 제가 꼼꼼하게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해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온라인 수강생 드시는 분도 스터디 문의가 있다고 하시니까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 오셔가지고 뭐 쓰시고 가셔도 돼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스터디는 이걸로 됐고 강의 계획서 보세요. 강의 계획서. 강의 계획서 보면 뒤에 보시면 진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뒷페이지 1회차, 2회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10월 3일이나 10월 10일 날 만약에 뭐 수업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미룰 수 있습니다. 미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일단 좀 말씀해 주세요. 쉬는 시간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앞에 보시면 강의 계획 보세요. 임종일 교수의 기본서를 정독할 수 있는 유일한 진짜 시간입니다. 이때 말고는 절대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이거 활용 어떻게 하냐? 1기 때 보면 1기 때는 괜찮아요. 2, 3기 때 다른 강사님들과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 그냥 목차만 보고 대충 이런 내용이 맞았구나 하면 넘어가면 좋은데 심리라는 게 수험생이 그 강사님의 쓴 답안 내용을 보게 돼요. 그러면 내가 안 배운 거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요거 떠들러 보는 겁니다. 임종일 교수님 거. 그러면 내가 안 배운 거네? 또 반대 있습니다. 각주나 어디든. 그러니까 내가 배운 거구나.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많이 이 책을 이용할 수 있어요. 분명히 열어봅니다. 안 열어볼 수 없어요. 약간 사전 같은 느낌이라서 무조건 열어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보시면 되게 기본부터 차근차근 하실 거예요. 정말 진짜 떠서 먹여 드릴 정도까지 할 겁니다. 과외처럼. 이해 안 되면 물어보세요. 쉬는 시간에. 안 갑니다. 제 월요일날 다 일정을 비워놨기 때문에 안 가요. 안 가니까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 11시까지. 11시 이후에는 집에 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무조건 물어보세요. 그리고 밑에 보면 동그라미 세 번째 보세요. 과제가 있어요. 과제는 제가 스터디에 나오는 문제로 대체할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셨고 그리고 그 2에 50점 되면 모의고사 봤을 때 어쨌든 여기서 뭐 온라인 수강생까지 합쳐서 제일 잘하신 분한테는 제가 뭐 특전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그런 거. 교재만 주겠습니까? 다른 것도 줍니다. 잘 해보세요. 잘 해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그리고 식사 시간은
3시, 4시, 5시, 6시? 6시부터 7시까지 하겠습니다. 6시부터 7시 식사하고 오시고, 그리고 질문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쉬는 시간에 막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뭐 흡연도 안 하고요. 몸은 이래 보여도 몸에 안 좋은 거 잘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껏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무 문제도 물어봐도 돼요. 어려운 것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뭐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런 거 마음껏 물어보십시오. 지금 많이 궁금할 때니까. 그리고 다른 과목은 인사관리만 물어보지 마세요. 인사관리 잘 못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제 번호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톡 하시면 카톡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도 하루 안에 해요, 거의. 그러니까 요거 제 번호니까 편하게 하시면 돼요. 질문을 빨리빨리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힘들어하니까. 그렇게. 그래서 강의 계획은 여기까지. 뒤에 보면 이 진도인데 한번 뒤에 잠깐 보세요. 요거보다 좀 빨리 나갈 거예요. 네, 요거보다 좀 스피드하게 나갈 겁니다. 왜 스피드하게 나갈 거냐면 우리가 시험을 보니까 시험이 그래서 75점짜리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150점 보잖아요. 그래서 75점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첨삭은 제가 다 일일이 다 해서 그날 스터디 끝나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제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대면 피드백 다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대면 피드백입니다. 온라인 수강생분들은 제가 이제 뭐 따로 PDF로 몇 번 해드리거든요. 그분도 원하시면 한번 가가지고 찾아오세요. 실제 작년에 동참한 때는 그러신 분 계셨거든요. 실제 오시면 돼요. 그리고 집이 지방이라서 그분도 계셨거든요. 지방이라서 어제 시험을 보셨는데 첨삭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제가 등기로 보내드렸습니다. 가능해요.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래서 내년에는 이 중에 셋 다 붙으셔야죠. 꼭 제 스터디 원들은 다 붙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노동부 60점 다 넘던가. 그렇게. 자, 그렇게 하시고 수업 들어갈 텐데 조문은 오늘은 딱히 없어도 되는데 다음 시간부터 갖고 오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뭐 핸드폰으로 찾아도 되겠는데 핸드폰 보면 딴짓 하잖아. 핸드폰 보지 말고 조문. 만약에 조문은 어차피 시험용 법전이 있긴 있어야 되니까 시험용 법전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용 법전 찾아보는 것도 연습이라. 그렇게. 일단 보시면, 자, 지울게요. 사 페이지를 펴보세요. 4페이지 펴보시고. 4페이지. 노마자 2번 보시면 시민법과 노동법이라고 있습니다. 줄 긋지 마시고 그냥 보시는 여기서부터 한 20페이지까지는 눈으로만 보세요. 눈으로만.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1차는 나오는데 이 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1차는 정리해 준 책 있죠. 우리 1차 객관식.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시민법과 노동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시민법을 볼게요. 먼저. 시민법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민법, 11워 이러죠. 11워. 민법하고 똑같은 위치입니다. 시민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소유권,
이거예요. 소유권 그리고 계약의 자유, 그리고 과실 책임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씩 해드릴게요. 기업 누구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차피 노동법 하면 기업을 많이 볼 건데 기업 누구 겁니까? 대표 거지. 내가 내 돈 들여서 만든 회사 아닙니까? 내가 내 돈 들여서 만든 회사. 그러면 회사 재산에 뭔가 피해를 주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거나. 그래서 소유권은 회사는 어차피 네 거다. 네 거다라는 느낌이고, 계약의 자유는 내가 어떤 사람하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사람이 필요해요. 이 사람을 썼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주고 하루에 8시간 일하고. 느낌이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이고 지금이니까 야 그거 뉴스에 나올 일 아니야? 노예네. 하지만 시민법 입장에서는 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 있나요?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끼리 오케이 한 거잖아요. 그게 계약 자유. 과실 책임은 뭐냐면 요거는 그냥 지금 알아주세요. 요거는 결국엔 우리가 알아두고 버리시는 겁니다. 이건 알아두고 버리시는 거예요. 큰 체계를 위해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통닭집에서 일하다가 본인이 실수로 물통을 떨어뜨렸습니다. 물과 기름이 합치면 빵 터지잖아요. 그래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럼 본인에 대한 굉장히 과실이 많죠. 본인이 과실로. 그러면 산업재해에서 보상을 안 해주나요? 시민법상엔 보상 안 해주겠죠. 왜? 과실책임 원칙이니까. 네가 100% 과실이네.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행수를 먹다 떨어뜨렸으니까 만약에. 네, 우리나라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무과실 책임입니다. 산업재해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쵸? 요거 이렇게 되면 요거 보지 마시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내가 내 마음대로 기업을 만들어서 사람도 내 마음대로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발로 빵 차버리고, 야 너 오늘 나 기분 나빠. 니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집에 가. 나오지 마. 월급 안 줘. 왜요? 돈 없어. 가. 해도 전혀 상관없죠. 왜? 계약 자유고 소유권 자기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철저히 자본주의. 이제 갑자기 노동법에서는 요거를 보호하기 시작해요. 소유권 오케이, 계약 자유 오케이. 하지만 사람들 마음대로 자르면 안 되잖아. 그리고 최저임금을 줘야 되잖아. 해고의 제한이라던가. 어떤 느낌이에요? 기본적인 시민법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민법을 노동법이 조금 제한하는 느낌이죠. 보호하는 느낌으로. 누구를? 근로자 측을 보호하는 느낌이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동법은 시민법을 토대로 발전을 했지만 시민법의 한계를 보완하려고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무슨 법이에요? 저게 일반 법이면 요건 뭔 법이에요? 특별법이 되는 겁니다. 둘이 붙으면 누가 이겨요? 특별법이 이깁니다. 이따 할 건데 특별법이 이겨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건 노동법은 시민법의 한계를 보완시키기 위해 나온 특별법이다. 요것만 알고 넘어가는 겁니다. 요것만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쭉 넘어가세요. 쭉쭉 넘어가시면 입법 과정이나 이런 거는 1차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많이 보죠. 그 에센스를 많이 보거든요. 거기에 정리 되게 잘 돼 있고, 기출문제를 여러 번 보십시오. 그 한 문제 맞춥니다. 진짜 공부하기 싫다 그럼 버려도 돼요.
왜냐면 암기한 거에 비해서 성과가 높지 않아요. 거기가 너무 양이 많아서. 그래서 만약에 그것도 요거 잠깐 말씀드리면 1차는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맞으려고 하지 마요. 어차피 다 못 맞습니다. 98점, 평균 98점 맞은 사람 한 번 본 적 있어요. 좋죠. 근데 그 사람 동차 안 됐어요. 왜? 1차에 너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쭉쭉 넘어가시고 밑줄 자료나 이런 쓴 거는 제가 워드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다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책에 막 쓰기 싫다 하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보고 13페이지 볼게요. 13페이지 노가자 4번 보면 노동법의 체계인데 가볍게 보십시오. 여기는 깊게 보는 게 아니에요. 설명 드릴게요. 설명 듣고 요것도 아하 하고 넘기는 겁니다. 아하 하고 넘기는 거예요.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는 건데 우리 시험은 요게 1교시고요. 요게 2교시입니다. 즉 개별적 근로관계가 1교시입니다. 근데 우리 진도상은 집단적 노사관계부터 나가긴 할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뭘 나가도. 그래서 개별적 근로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로 노동법의 체계는 이루어져 있어요. 기타법에서 남녀고용 평등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는 상관하지 마시고 일단 개별적 근로관계, 집단적 노사관계 이렇게 있다. 개별적 근로관계, 여러분 법이라고 하면 요 법에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법을 준수해야 되고요. 이 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 보호 범위가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니네가 하고자 하는 보호가 어디까지야?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게 얘네 둘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도 나눠져 있는 거고 파트너 나눠져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법 규정이 나눠져 있습니다. 법 규정이 아시죠? 이건 무슨 법이에요? 근로기준법입니다. 등이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기타 법 기간제법이다. 이런 것도 다 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무슨 법이에요? 그렇죠. 지금부터 노조법이라고 해도 되는데 웬만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라고 자꾸 말을 하세요. 시험지 쓸 때는 이거 하고 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바로 노조법이라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거 알면 좋죠. 자, 1번으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노동관계 조정법. 일단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이름이 달라. 이름이 다르면 당연히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당연히 다른 겁니다. 보호하는 주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별적 근로관계, 근로기준법은 들어봤을 거예요. 왜? 우리가 알바라는 걸 해봤거든요. 아니면 회사를 다녀봤거나 아니면 내가 공무원을 했어도 똑같아요. 왜?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니까 국가가 사용자가 되는 겁니다. 다만 노동법은 뭐였어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시민법에서 나왔죠. 그죠?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은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국가랑 싸우는 거죠. 그거 관련하는 법은 뭐예요? 공법이라고 해서 행정법하고 관련이 있어요. 행정법.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계를 하기 때문에 이건 사인과 사인과의 대결이 주로 많죠. 자, 잊어버리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개별적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등장을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양방, 쌍방 주고받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근로자는 뭘 해줘요? 사용자한테 일을 해주죠. 그거를 조금 괜찮은 말로 우리가 꼭 써야 되는 말로 하면 근로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한테 해당 근로에 대해서 뭘 주나요? 돈을 줍니다. 돈. 왜? 돈 받으려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좀 유식한 말로 임금이라고 합니다. 임금. 자, 근로기준법은 이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뭘 보호하냐면 간단하게만 하면 임금을 지급한대요. 임금을 지급한대요. 시간당 500원. 옛날에 같은 세대는 아니겠지만 500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간당 500원. 요즘 누가 하나요? 안 하죠. 안 합니다. 요즘 10,000원 줘도 안 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최저임금. 임금을 지급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줄게. 되나요? 안 되죠. 임금을 지급하는데 야, 이번 달 너 100만 원인데 우리 조금 어려워서 10만 원만 주고 나머지 90은 내가 돈 될 때 줄게. 되나요? 안 되죠. 전액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식당을 해요. 야, 내가 월급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 식당 메뉴 한 달에 뭐 30개 쿠폰 줄게. 되나요? 안 되죠. 통화로 줘야 되고 그걸 직접 근로자한테 전액을 통화로 지급한다. 뒤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임금의 지급 원칙도 있고요. 이건 듣고 그냥 믿어보시면 돼요. 나중에 할 거니까. 머릿속에만 가지고 계세요. 아, 개별적 근로관계 이런 거구나. 등등등 요런 거.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근로를 제공하는데 사용자가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하면 되나요? 안 되죠. 그걸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행 금지,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에 가다 놓고 강제로 일시키는 거 안 되죠. 강제 근로 금지. 그런 것도 다 보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용자가 근로자 마음에 안 들어. 나가. 할 수 있나요? 아니죠. 해고의 정당한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들어보면 어때요? 누굴 보호하고 있나요? 주로 이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여러분들은 답안을 쓸 때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부터 해당이 된다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뭔지를 따질 때 다 이쪽 관점에서 쓰는 게 맞아요. 이쪽을 보호하는 법은 없습니다. 왜? 우리 노동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사용자를 배우는 게 아니죠. 사용자를 재산권을 보호하려면 시민법으로 가겠죠. 그렇죠? 1차 과목에서는 양 당사자가 동등하게 보는데 이미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근로기준법 4조를 보면 뭐라고 나? 양 당사자 동등한 위치에서 그런 조항이 깔려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동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동등하지 않다. 왜? 돈 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결국에 이 사람이 핍박받을 수밖에 없죠. 시키는 대로 해야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별적 근로관계는 딱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말고 그냥 요 그림을 한 머릿속에만 박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2교시에 나오는 집단적 노사관계는 뭐냐? 이게 궁금할 건데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사용자보다는 기업이 등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기업, A 회사, B 회사, 그리고 근로자가 아니고요. 희한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1대1 싸움이 아닙니다. 1대1 싸움이 아니고 단체와 단체가 붙는 곳입니다. 노동조합은 기업한테
교섭, 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기업도 교섭, 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고요. 기업은 노동조합한테 부당 노동행위를 하면 안 되는 의무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할 거예요. 큰 틀만 알아두세요.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이미 이 법이 뭘 다루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일단 뭘 다룰까요? 이거 다룬다네. 그죠? 여러분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뭐예요? 노동조합? TV에 봤어. 이거 막 이거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이 사람들이 카카오 뭐 오픈 채팅이나 인스타에 모였나요? 아니라고요. 즉 설립. 노동조합은 어떻게 설립하는지를 다룰 겁니다. 이 법은. 그래서 설립할 때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고 뭘 내야 되고 그리고 뭘 보는지 어떤 요건을 보는지 그리고 며칠 안에 신고증 같은 게 나오는지도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보는 게 설립이 된 다음에 끝나나요? 아니죠. 운영을 해야지.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운영.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운영되는 거에 대한 요건을 노동조합 파트에서 노조법이 관리를 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목적이 뭐였습니까? 협약 체결하려고 노동조합 만든 건데 협약하려면 만나서 이야기해야겠죠. 그게 단체 교섭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해야 된다. 그게 단체 교섭. 그래서 교섭할 때 노동조합은 막 하고 싶은데 기업에서 그냥 안 나오거나 나 마음에 안 드는데 안 하고 싶은데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겠죠. 그걸 강제하는 게 뭐다? 노동관계조정법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 협약을 어떻게 남겨야 되는지도 노동관계조정법에 있습니다. 협약의 효력이 어떤 건지도 노동관계조정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했어요. 근데 기업에서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저 노조 가입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가입했지? 해고, 불이익 취급, 교섭하고 있고 뭐 이렇게 노동조합 만들어서 회의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사용자가 나 노조 가입한 애들 별로 쓰기 싫은데 인사상 불이익 줄 거야. 지배 개입 이런 거. 자,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게 노동관계조정법에 있다. 그래서 즉 여러분들이 봤을 때 노동법의 체계는 개별적 근로관계, 시장 노사관계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넘어가면 돼요. 우리가 중요한 건 뒤에 나옵니다. 뒤에. 그리고 노마자 5번 볼게요. 5번 옆에 15페이지. 법원인데 이건 1차 시험에 나와요. 네.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은 좀 적고요. 노동관행이 나오면 나올 수 있지만 글쎄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 보면 노마자 5번에 1번 법원의 의의 및 종류 볼게요. 요거는 밑줄 그실 수 있는 거 그어보세요. 노동법의 법원이란 노동법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규율의 근거의 존재 형식을 말한다. 즉 법관이 분쟁을 해결할 때 뭐다? 기준으로 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분쟁 해결 기준인데 법원은 분쟁 해결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의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뭐냐면 뭐 법 조합 뭐 조약 뭐 이런 거 법원 되는 거 말고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온 거 그래서 어디까지 법원을 인정해줘서 법원이 그 분쟁 해결 근거로 삼을 거냐를 볼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둬야 할 거 딱 하나입니다.
노동 관행이라는 거를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하는지가 문제가 될 거예요.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하는지. 예.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는 그런 문제긴 한데, 자 보면 일단 이렇게 1차 시험 보시는 분들 요거까지 생각하세요. 끝에 법, 시행령 뭐 이런 식으로 써지면 그냥 법원입니다. 법원이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크게 보면 근로계약까지 요것도 법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양 당사자 간의 이견이 있어요. 둘이. 그때 보는 게 뭡니까? 서로 양 당사자의 계약서를 보겠죠. 그게 근로계약. 그리고 회사의 취업규칙 보고 이거 잘못됐네. 이거 맞는 말이네 얘가. 이거 보는 거죠. 이게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관행은 뭐냐면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거 있죠. 왜? 우리는 점심시간에 안에서 밥을 먹으면 안 돼요. 사무실 안에서. 배달 음식 안 돼. 법에 있나요? 없어요. 근로계약이 없었어. 나 배달 음식 되게 좋아하고 배달의 민족 다이아몬드인데 못 시켜먹게 하네. 안 돼. 단체 협약에도 없어. 그죠? 장기간 지속된 겁니다. 한 20년 동안. 그리고 그래 냄새 나니까 먹지 말자 하고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기면 약간 혼나는 분위기로 됐습니다. 안 지키면 안 되는 그런 걸 노동 관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없어요. 어디에 적혀진 게 없지만 장기간 계속해서 일정 기간 유지되었던 일반적인 그 습관, 관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면 노동 관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관행 보시면 16페이지 보세요. 16페이지 보시면 라 보시면 양가로 1번 보세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노동 관행은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냥 관습이니까. 근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계약 단체 협약의 내용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 뒤에 판례를 밑줄 그으십니다. 그 뒤에 판례는 무조건 암기하시는 거예요. 판례에 따르면 기업 내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에 일반적으로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인트를 잘 아셔야 됩니다. 노동 관행의 법원성을 인정받으려고 이 판례가 나왔나요? 지금 우리 읽을 때 노동 관행의 법원성을 인정받으려면 이게 아니고 뭐라고 나왔냐면 노동 관행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즉 뭐다 써지진 않았지만 이 관행을 근로계약에 써져 있는 것처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규범적 사실로서 그러니까 이 정도면 우리 거의 지키는 거잖아. 안 지키면 안 되지 하고 위에 회사에 승인을 받은 경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승인을 받은 경우도 그리고 뒤에 보면 끊어주는 거예요. 승인을 받은 경우 하나 그 다음에 구성원 전원이 이를 받아들여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었다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 그러니까 승인 받진 않았어요. 위에 올려가지고 이 정도면 우리 규범으로 인정합시다. 이건 아니지만 하나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원래 판례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걸 하는데 지켜먹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혼나거나 아니면 벌금 제도를 해도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만큼 사실상의 제도로서 이미 확립돼서 규범적 사실로서 인정받는 경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
그래서 노동 관행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아니면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 관행을 뭐예요?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노동 관행을 근로계약 내용으로 인정해 준다. 이렇게 시험제가 나오려면 노동 관행을 엮어야 되는데 없어요. 엮을 게. 그래서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내려고 마음먹으면 내겠죠. 근데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규범적 사실로서 승인. 아무도 이제기 안 해서 그냥 사실상 제대로 수긍. 되게 간단한 건데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규범적 사실은 뭐냐면, 야, 이거 하지 말랬잖아. 왜 했어? 죄송합니다. 너 이거 내가 심할서 받을 거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규범적 사실로 되는 겁니다. 법처럼. 그렇게. 그래서 요렇게. 노동 관행. 17페이지 양가로 2번 요거는 1차 시험 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세요. 양가로 2번 판례는 여러분 우리 판례. 자, 이미 봤겠지만 요것만 알아두세요. 우리가 아까 스터디 얘기할 때도 그렇고 공부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주로 공부할 건 판례입니다. 판례. 판례는 법원성이 있나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럴 수 있어. 법원성 인정된다는 게 아니고 착각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사안 해결 쓸 때 판례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로 판단을 하잖아. 그러면 판례가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영미법계가 아닙니다. 영미법계하고 대륙법계가 있는데 이건 그냥 알아만 두십시오. 이게 또 웃긴 겁니다. 아니 노동법 공부하라고 해놓고 노동법은 헌법도 아니고 굉장히 일반법의 특별법인데 앞에 거 이런 법학 개론을 싹 빼버리고 이걸 들어가니까 법 과목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 멘붕 와요. 솔직히. 그렇다고 이거 시험제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미국. 뭐냐면 얘는 판례법. 이런 판례 있다. 그러면 이 기준으로 그냥 쫙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법 기준이고 사실관계마다 판례가 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뉴스 보시죠. 뒤집어졌다. 9시 뉴스 나오는 건 통상임금 신규칙 판례 나오잖아요. 뒤집어졌다. 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대륙법계니까 영미법계에서는 불가능하죠. 왜? 이미 판례가 있으면 그 판례 가지고 쭉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륙법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판례가 법원서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좀 알아주세요. 1차 시험은 이거 답으로 많이 나왔는데 여기는 안 나올 겁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시고 조금 쉬셨다가 법원 상호 간의 충돌을 볼게요.